그런 부분이 비율적으로는 늘어나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네. 통과된다면. 그래서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반드시 연말까지 이게 국회에 통과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네. 국회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어쨌든 개정안보다 또 다른 방식으로 변형돼 가지고 어떤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나의 재산 상태 혹은 우리 가족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좀 더 큰 틀에서 재산 이동은 변화는 좀 시키지 마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속세 신고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 좀 두 가지를 좀 네. 전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상속 공제액이 예를 들어서 뭐 15억이다 예.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재산가액이 한 8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7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재산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제 금액보다는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세법에서 보는 재산가액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뭐 부동산이나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금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 혹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외자에게 대표적으로는 뭐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겠죠. 이런 분들한테 또 증여를 한 금액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긴 하지만 네.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일 현재 가액에 합산이 되죠.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도 역시 사망일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사망보험금이라든가 혹은 내가 근로를 재직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퇴직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런 보험금하고 퇴직금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수억의 금액이 또 크게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기간의 누적에 대해서 쌓인 금액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합산이 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8억이었는데 실제로 국세청에서 판단한 금액은 그거 20억이야라고 한다면 공제금액 5억보다 오히려 초과하는 납부금액 과세표준 5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그렇겠네요. 되면 신고 기한을 내가 놓치고 무신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내가 덜 낸 본세만 납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신고가산세 20%까지 같이 이제 부과돼서 세부담이 또 크게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렇겠네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명확하게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좀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그거라도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네. 감정평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분께서 항상 처음에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마지막이지만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 출발하는 이 출발선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상속받은 부동산을 내가 수십 년 동안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뭐 단기간 내에 매매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국가에 뭐 수용이 된다거나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공제 금액이 15억 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걸 기준시가 10억 원으로 신고할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액을 좀 올려놓는다면 13억 정도로 올려놓는다면 나중에 먼 미래에 이걸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대략 한 1.5배 정도 더 크게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게 공제범액 이내라고 한다면은 또 다행이긴 하지만은 공제범액을 초과해서 감정가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속세가 지금 당장은 얼마가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발생하는 양도세는 대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받는 부동산이 뭐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아파트는 이제 우리 같은 단지 내에서 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비교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잘 팔리는 단지는 거래가 많고 거래가 없는 단지는 이제 평가 기간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라면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앞으로 잘 갖고 나가야 되는 이제 화분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면서 내가 얼만큼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라면 미래에 발생하는 세금도 지금 당장 상속세를 준비할 때 함께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상속세 뭐 굳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을 하면 어쩌면 진짜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소급 감정이 지금 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 당시에 신고 납부한 감정 가액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뭐 이렇게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예. 내가 나중에 미래에 발생할 갈증을 위해서 한 모금 마신다든가 그렇죠. 화분에 물을 준다든가 네. 아니면 좀 더 뭐 청소하는데 물을 좀 뿌려준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좀 잘 슬기롭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유도 너무 적절하고 지금 목이 안 마르지만 뭐 조금 있으면 목 마를 수 있으니까 미리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정말 상속세 신고 안 하면 뭐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독단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20%를 추가 과세를 받으면 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고 두 가지 포인트죠. 미신고액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라는 부분까지.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문가분들과 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세무사님과 상담받고 싶어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고정 댓글에 좀 그 내용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은 이 고정 댓글을 좀 확인하셔서 제가 홍보를 요청하신 게 아니라 제가 홍보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현금이면 간단한데 현금 말고 나머지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뭐 아까 감정평가 얘기도 하셨지만 그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예. 일단은 상속세든 증여세든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가 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네네. 그리고 재산 가액 종류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조금 다양하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든 아니면 부동산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내가 수익 목적으로 비거주용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형태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상속받는 시점이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 기준이 상속일 전후 6개월입니다. 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이기 때문에 이 평가 기간 내에 내가 받은 재산에 대한 시가를 좀 쓸 수 있는 땡겨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가격 선례가 있는가에 대한 네.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상속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 상속받은 부동산을 내가 마침 처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속을 받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처분한 가액이 되겠죠. 네. 그래서 처분 가액이 우선 시가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감정 가액, 감정 평가 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때 감정 가액을 산정할 때 주의를 하실 것은 이 가격 산정 기준일과 이 감정 평가 시점이 모두 이 평가 기준일 6개월 이내 들어와야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한참 뒤에 감정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급 감정 우려도 있고 또 이런 감정 가액 요건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감정 가액을 한다면 평가 기간 내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외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국가의 땅이 수용돼 가지고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경매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는 감정 평가사 분들의 정확한 감정 가액을 통해서 경매 가액도 선정이 되고 보상 가액도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이제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시가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또 시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매매 사례 가액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 그리고 전용 면적의 5% 미만 차이가 나고 공동주택 가격이 역시 5% 미만 차이가 나는 비교 대상 군이 있다면 그 비교 대상 군의 처분 가액을 내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가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 시가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쓰는 것이지 이게 절대 이제 후순위가 역순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이제 재산의 범위에 이제 현금도 있겠지만 금융자산들, 이제 네. 주식이나 펀드 같은 네. 그런 어떤 금융자산도 있겠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도 또 있겠고 거기에 나아가서 아까 살짝 거론해 주신 뭐 퇴직금이라든가 네. 보험금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분명 사후에 정산되는 보험금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 외에도 좀 고민될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령화가 전개되고 함에 따라서 또 이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도 더 커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나타나는 특징들, 트렌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코인으로 좀 증여나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절세 기법으로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고요. 뭐 그런 절세를 위한 어떤 새로 나타나는 트렌드들이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을 양도하거나 네. 혹은 이제 코인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어쨌든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익이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코인이나 이런 거를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 시점을 지금도 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코인에 대한 무상 이전은 지금 당장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는 좀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아는 바는 아니나 네. 국세청에서 코인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동산을 추적하는 것처럼 수면으로 드러난 그런 형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성 또는 이제 개별성, 특정성, 이제 암묵적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 과세하는 거는 좀 힘든 사항인 것 같고 네. 그렇지만은 점점 더 이제 국세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이 다른 공공부처 대비 매 연마다 이 기술 진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제 이 소관 부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점점 이제 정보가 과세 데이터가 확충이 되고 그 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세밀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미국의 상속세를 비교를 많이 하시죠. 미국에도 엄연히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인헤리턴스 텍스라고 하죠. 예.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상속세라고 하는 조세 제도가 있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초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미국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마침 이제 국내에 아주 예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시기 전에 뭐 강남에 아파트 2개 있으셨다가 돌아가시면 국내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 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분들은 아주 예전에 미국에서 크고 미국에 대한 그런 이 생활 마인드에서 아주 충만하신 분들인데 상속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는 분야라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한국말도 서투신데 우리나라 상속세를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 대한 상속세하고 우리나라 상속세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미국은 뭐 일평생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뭐 하나 기준으로 17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있다면 2배인 뭐 340억까지 세금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차이라기보다는 이 부의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 차이가 좀 사용과 동향이 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을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물려주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받아가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부의 이전에 대해서 좀 더 그걸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세금으로 환원을 해서 좀 더 이제 공익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많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나 재산세는 많이 내라. 그렇지만 세금을 한번 내고 축적하는 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걸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양이 아주 뭐 어떤 가문들 이름 있는 가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문들이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또 이름을 날리는 것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부의 그런 역량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문을 보고 좀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에 대한 좀 인식 차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서양하고 동양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게 이제 또 과세 체계로도 연결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또 정말 좋은 조언 주셨는데 오늘 또 두 번째 출연해 주셔서 특히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독자분들께 세법 관련 조언 하나, 꿀팁 하나 하나 남겨주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네, 상속세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은 갑자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갑자기 세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눈에 보이지 않게끔 조금씩 거기에 세금이 발생한 것이 어딘가 모아져 있다가 네. 사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빵 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도 사망 직전에 내가 부랴부랴 급하게 증여를 한다거나 현금을 이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네. 아니고 아주 장기간으로 좀 긴 호흡으로 자녀분들하고 또는 재산을 물려주는 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장기적인 악목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좀 갖추는 게 그게 이제 제일 바람직한 부의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마지막 조언 주실 때 떠오른 것이 미실현 손실, 미실현 이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을 뿐 손실이 네. 발생하고 있고 혹은 네.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그게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거나 네.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는 그런 변화인 것처럼 미실현 손실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들여다보듯이 상속세나 증여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대응할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출연해서 너무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시면 부의 이전이라는 우리 세무사님의 책 추천드리고 또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분은 두 가지 링크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무리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